네, 반갑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링고스파이 대표 카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 이 순서로 대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저는 영어 이름을 이제 카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제 한국 이름은 김현성이고요. 2010년부터 20년까지 총 10년간 아일랜드에서 거주를 했고요. 그리고 링고스파이를 2015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놓은 이 컴플레인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이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저희는 유학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제가 스스로도 학생이었고 또 예전에 실제로 워홀 그리고 어학연수 실제 경험해봤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고충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분들께서 저희 유학원을 이용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학생분 스스로 모든 이 유학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수속이라든지 현지 생활, 현지 적응들을 하시기가 조금은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저희가 현지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분들을 대신해서 컴플레인을 접수해서 최대한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8년간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 학생분들로부터 이렇게 받은 피드백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유학원들이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렇게 학생 지원 서비스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서비스를 가장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긍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링고스파이예요. 보통 이제 다른 유학원들 보면 무슨 유학 이렇게 많이 아마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유학이라는 이름을 아예 버려버리고 링고스파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링고스파이라는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죠. 링고라는 단어와 스파이라는 단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링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랭귀지, 언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언어라고도 표현하는데 링고라는 단어와 그리고 스파이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정보를 염탐해가지고 수소문에서 알아봐서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파이죠. 어학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스파이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른 유학원과의 차별점을 보이는 점 6가지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는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여러분이 요새 많이 이용하시는 스카이스캐너라든지 여행 관련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조차도 없이 모든 정보들을 다 그냥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유학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상담을 해보시다 보면 가격들이 이렇게 좀 천차만별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여러분들께서 혼란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혼란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히 믿고 가격을 믿고 저희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최저가를 보장받고 떠나실 수 있도록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각 학교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정보 상단에 이렇게 학생분들께서 직접 남겨주신 후기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후기는 실제로 저희를 통해서 수속하시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학생분들께서 실제 남겨주신 후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물론 플랫폼을 보고 학교를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비롯해서 현재 저희 아일랜드에 있는 또 전문 상담사분이 계세요. 저도 그렇고 그 상담사분도 아일랜드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 워홀도 해봤고 어학연수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에게 꼭 알맞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해드리는 서비스는 여러분들께서 현지에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래도 초기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좀 현지에서 웰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항에 나가서 현지 직원분이 픽업을 해드리고 또 바로 도착하자마자 휴대폰 개통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개통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직원분이 픽업을 나가실 때 아예 유심카드를 준비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휴대폰 개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착하시고 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한 하루나 이틀 내에 학생분과 스케줄을 잡아서 현지 직원분께서 시티 투어를 또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후에 혹시 이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사 지원도 한번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6개월, 8개월, 1년 가까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학생분들이 스스로 당연히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살아본 경험도 있고 또 나는 상대적으로 영어가 조금은 더 유창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일랜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크게 학생분들이 가시기에 이제 많이 선택하는 도시가 저 앞에 세 개인 것 같아요. 더블린, 코크, 그리고 몰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약 90% 이상의 분들은 사실 더블린을 가세요. 가장 많은 분들이. 코크와 몰웨이가 항상 보면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둘이 서로. 우리가 제2의 도시다 이러면서 인구는 사실 코크가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리고 이제 코크 같은 경우는 그 아일랜드 섬의 남쪽에 위치를 해 있고 몰웨이는 아일랜드 섬의 서쪽에 위치를 해 있어요. 더블린은 동쪽이고요. 그래서 각각은 특색이 조금 있거든요. 더블린은 말 그대로 이제 동쪽에 위치해 있고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하면 인구가 많다는 점 외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유럽 그리고 남미 그리고 또 중동 저희 같은 아시아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더블린의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약 50% 정도가 외지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리시와 외지인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인터내셔널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크나 몰웨이로 가시면 아이리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본인의 성향이나 어학연수 계획을 잘 참고해 보셔서 나는 외국인보다는 영어를 원어민으로 사용하는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아이리시들 사이에서 연수생활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데를 좀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단점이 있죠. 네, 골웨이, 코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브레이, 또 던멸이라고 여기가 완전히 저긴 도시인 거 아니에요. 여기 마을이에요. 그래서 바다, 더블린 근처에 있는 바다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규모가 작고 네, 이런 곳의 특징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8개월, 1년 가까이 생활을 하시기에는 어떤 분들께는 약간 지루하거나 조금은 이제 향수병이 오거나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참고해서 본인 성향이 나는 그런 거 괜찮다라고 하는 성향의 분들이시라면 고려해보시면 괜찮은 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자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자는 아일랜드에 가실 수 있는 비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 비자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죠. 지금 잠깐 좀 설명을 해볼게요. 혹시 아일랜드에 가실 때 학생 비자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학생 비자. 네 분 계시고 그리고 워홀 비자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물론 계획이 바뀔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워홀이시네요. 네. 그리고 혹시 중에 아예 워홀을 지금 받아두신 분 계신가요? 인증서까지 다 완료해서 받아두신 분이 계신가요? 한 분 계시군요. 네네. 그래서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스튜던트 학생 비자와 워홀 비자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나름대로의. 학생 비자부터 설명드릴게요. 학생 비자는 조건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국에서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한 어학원, 아일랜드에 있는 한 어학원의 6개월 과정에 등록을 마쳐야지만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그러니까 6개월 과정이고 주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마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6개월에다가 플러스로 2개월에 개인으로 쓸 수 있는 홀리데이 기간을 포함해서 보너스가 있죠. 그래서 총 8개월짜리 비자를 주는 그런 비자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뭐죠? 이렇게 학교를 등록하지 않으면 못 받겠죠. 반대말로. 그리고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주당 20시간. 그리고 흔히 아일랜드에서 주당 20시간을 파트타임이라고 부르고요. 주당 40시간을 풀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직업의 시간이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에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저기 성수기라는 말이 있는데 저거를 위에 있는 방학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수기는 아일랜드에서 정해놓은 그 성수기가 있어요. 여름에 3개월, 여름에 4개월, 겨울에 1개월에서 1년이면 사실 총 5개월이에요. 그럼 사실 적지 않은 기간이긴 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20시간이 아닌 40시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워홀 비자가 사실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학생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인데 세 번째로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워홀 비자를 지금 받아보신 분들 혹은 준비하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 며칠 전에 지금 끝났죠. 하반기 모집하는 게. 그래서 그 모집 시기에 나는 무조건 응모를 해야 되고 응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랜덤 추천이다 보니까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게 오늘의 단점이라는 단점인데, 반면에 학생 비자는 언제든지 내가 학교만 정하고 거기에 대한 학비만 다 내버리면 학교에서 사실 거절할 이유는 없거든요. 특별한 아쉬운 시험을 학생은 없다면, 그럴 때 시험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용을 통해서 이용을 통하지 않더라도 어학원의 학비만 내버리면 학교에서 주는 입학 허가서만 받으면 언제든지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학원을 이용하시면 전체적인 이 준비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저희 아까 링고스파이 같은 사이트 이용하시면 사이트 보시고 비교한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학원 골라서 수업 신청 누르고 저희가 보내달라는 서류 몇 가지만 보내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비 나왔습니다 하고 학비 인보이스 보내드리면 그 학비 그냥 송금해 주시면 그걸 끝이에요. 나머지 저희가 다 준비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시기 맞춰가지고 한번 끊고 출국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특징이고요. 워홀 비자 같은 경우는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착하셔서 총 12개월, 입국한 날로부터, 아일랜드에 떨어진 날로부터 12개월간 체류를 하실 수 있어요. 1년이죠. 그리고 계시는 동안은 주당 40시간씩 풀타임으로 계속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좀 바뀌었어요. 모집 요건이. 예전에는 300명, 300명에서 600명이었다가 이번에는 요건이 두 가지로 바뀌었는데, 한 가지는 800명으로 늘어났어요. 300명, 500명 해가지고 풀이 좀 늘어났고,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만 30대까지였다가 지금 34세까지 늘어났지만 조금 늘렸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를 조금 힘든 점이라면 힘든 점인데, 무조건 응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상시 모집이라서 언제든지 응시하면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아일랜드는 추첨을 해서 추첨 당첨이 돼야지 2차, 3차를 지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정보를 좀 의외로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저 5홀 받으셨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5홀 비자 승인서라는 걸 받게 돼요. 5홀 최종 합격하게 되면 자기 사진이 들어가는 좀 책받침 같은 건데, 그거 그리고 어학원을 등록하시고 나면 아까 어학원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 자체는 사실 비자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비자가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아일랜드에 입국하셨을 때 이민 심사를 하잖아요. 그때 보여주는 목적이지 그것이 곧 나의 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 나는 워홀로 왔다, 학생 비자로 왔다 라고 보여주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3개월짜리 임시 비자를 받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일단 입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민국에 방문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서 그때 정식 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비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착하는 이 방법에 대한 플로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순서로 정착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워홀 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워홀을 합격하신 다음 최종적으로 비자 승인서라는 걸 받게 돼요. 그거 받으시면 왕복 항공을 끊어서 입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 비자분들은 입학 허가서, 그리고 이 잔고 증명서가 뭐냐면 학생 비자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출국하기 한 2, 3일 전에, 그리고 3, 4일 전에 일주일 이내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기준이 4,200유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로 이제 130, 4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 정도를 본인의 계좌에 예치해둔 다음에 가서 그 창구 직원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대요. 영문으로 유로화가 표시되게 잔고증명서 뽑아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서류를 해주실 거예요. 그것만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게 유일하게 학생분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서류예요. 그 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복하고 끊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일랜드로 입국을 하세요. 입국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이 IRP라고 하는 게 이제 비자를 말합니다. 비자. 그래서 비자 예약을 하셔야 돼요. 비자는 뭐 예를 들면 이민국 사무실일 때 거기 무작정 찾아간다고 바로 해주지는 않거든요. 항상 예약을 먼저 방문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비자 예약은 사실 더블린 같은 경우는 전화 예약을 해야 되고, 그 외 지역은 다 이메일로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예약 당일에 이제 이민국에 찾아와서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비자 피가 있어요. 비용이 300유로가 청구가 됩니다. 이민국에 청구하는 게 300유로고, 그때는 사실 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 하나를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분들은 저희가 그 쇼핑 투어 해드릴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생 카드라는 건 이제 학생 비자분들이 하면서 만드실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학생 리카드는 우리의 흔히 말하면 선불 충전식 교통카드인데 티머니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일반 립카드를 만드시면 되시고 학생분들은 학생 립카드를 만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립카드는 학생 립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할인을 받아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 성인 대비 한 30, 40% 정도 저렴하거든요. 일반 대비. 그러니까 반드시 학생분들은 이걸 만드실 필요가 있고 다 온라인 신청이에요. 그래서 립카드.ie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만들면 집으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현지 매니저분께서 스태프가 하실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는 일인데 이것도 이제 그 비자라든지 본인이 선택한 학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은행 계좌 지정하고 어떤 파트너 관계인 경우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그 협력 레터라고 하죠. 그런 거 하나 써줘요. 우리 학생이니까 계좌를 좀 쉽게 열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써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면 훨씬 다른 것보다는 좀 쉽게 계좌를 열 수가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반면에 모든 학교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학교들은 이런 파트너 관계가 안 맺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중고가 이상의 학교들은 연계되어 있는 편이고 아닌 학교들은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생분들은 이제 은행에 찾아가셔서 나 연료가 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건 워홀로분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구하시는 분들은 일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력서를 먼저 쓰셔야 되고 이력서는 영어로 CV라고 우리가 알게 돼서 제가 이따가 CV 템플릿 한번 보여드릴게요. CV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이 PPSN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주민등록번 같은 건데 아일랜드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보장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런 걸 이 PPSN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구하시고 나서 이 PPSN을 또 발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끝이 나면 거의 이제 정착이 끝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 하나 제가 중간에 말을 안 드린 게 있죠. 집 구하는 문제. 집은 이제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단기, 장기 숙소는 아니는데 도착하자마자 일단 단기에서 지내실 거잖아요. 초기에 예약하실 숙소를. 근데 아일랜드가 지금 집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익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도착하자마자 IRP 예약을 하는 순간부터 열심히 집 하우스 헌팅을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영어에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다 아일랜드로 5학년수나 5월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영어 실력 향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여러 가지 문구 중에 저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Languages open doors. 저는 이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언어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른 거 공부 굉장히 못했는데 저는 이제 일본어랑 영어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웠을 때 어떠한 그 인생에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체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들은 문을 열어준다. 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인적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실제로 몸소 체험을 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제가 한번 여기서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워홀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학교를 안 다니시고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만 1년을 하고 오신 분이랑 그 다음에 일은 안 하시고 학생비자로 가셔서 어학원만 8개월 쭉 다니고 오신 분이 나중에 실력을 겪었을 때 혹은 영어 평가를 봤을 때 어느 분의 실력이 영어 실력이 더 많이 향상되어 있을까요? 난 어학원 8개월이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대부분이 어학원 영상을 하시는군요. 저는 사실 아일랜드 10년 살면서 4년 가까이를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는 어학원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중간에 비자를 한번 연장하기 위해서 어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다른 종류의 영어예요, 이건. 여기서 각각 배울 수 있는 영어. 그러니까 제가 레스토랑을 일하면서 배웠던 영어는 어떤 영어냐면, 일종의 이제 생존 영어라고 하는데, 반응 속도에 관한 문제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무슨 학회 학술 토론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서로 이렇게 백분 토론을 거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손님이 주문하면 바로 주문을 알아듣고 갖다 드리고 하다못해 문제가 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메뉴 설명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바로바로 가능한다는 게. 근데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그럼 거의 반자동으로 나와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하듯이 생각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돼요. 식당에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주제를 가지고 야 요새 K-팝이 굉장히 유행하던데 요새 BTS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장, 어떻게 시작했어? 라고 하면 그걸 설명하면서 계속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든 지어내겠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 얘 영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키워줄 수 있는 건 어디냐면 어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아카데믹 잉글리시라고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믹 잉글리시에 사실 이제 아카데믹 잉글리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가 그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풀어서 나의 주장을 하거나 어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하거나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아카데믹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레스토랑에서 아무리 일해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거였어요. 실제로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다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에 써있는 1모임 파티라고 하는 거에 사실 핵심은 뭐냐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도 그렇지만 일은 그렇죠. 내가 고용이 되는 순간부터 나 오늘 아침에 늦잠 잤으니까 안 나갈래. 나 오늘 아프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를 반강제적으로 나가게끔 만들죠.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내가 스포츠에 관심 있으면 스포츠 클럽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항상 한국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과 IBC도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환경에 루틴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파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파티가 정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파티도 많이 있지만 보통 파티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 특정 제가 운영했던 코리안 미더라는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의 정기적으로 파티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곳에 나를 루틴으로 노출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바이벌 잉글리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시에 어학원 공부를 병행을 해주면 여기서 배웠던 걸 여기서 써먹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배웠던 걸 여기서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말이 조리가 있어진다는 걸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학원에 대해서는 과연 어학원은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학원은 우리의 영어 실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향상시켜줄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강사들,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조금 바로 이해가 안 가시죠, 그렇죠? 우리 요새 헬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헬스 열풍이 불어가지고. 근데 헬스장 갈 때 그냥 헬스장 끊어놓고 매일매일 내가 가서 혼자 운동을 해도 되지만 가끔 이제 PT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근데 그것과 혼자 운동하는 것에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PT를 받는 이유는 사실 명확하죠. PT 선생님이 나보다 어떻게 해야지 몸이 빨리 좋아지고 분위기 빨리 돋고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사실 몸을 빨리 좋아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PT 선생님한테 큰 돈을 내는 거잖아요. 어학원도 저는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혼자 가서도 외국에 가셔서 1년 정도 8개월 생활하시면 영어는 무조건 늘 거예요. 하지만 늘릴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반응 속도만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 끝에 이런 붙이면서 짧은 영어만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말을 내가 조리 있게 맥락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사실 그렇죠. 솔직한 말씀드리면 3개월, 6개월 배웠다고 내가 완벽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PT 선생님한테 가면은 우리도 PT를 평생 받지 않죠. 하지만 PT를 가서 운동하는 방법을 배워오죠. 식단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오죠. 그 다음에 그걸 나한테 적용시켜서 이제 좀 더 나은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국에서 영어 다 배웠지만 저는 소실 발언을 하자면 한국에서 우리 영어 잘못 배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영어 한 10년, 20년 넘게 배웠는데 사실 외국 만나면 제대로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가면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방법을 배워요. 얘네들은 이런 구조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를 배우거든요.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외국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도네시아에 연수를 가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아무리 그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준다고 한들 그 사람은 어학원을 벗어나는 순간 한국어를 쓸 기회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뭐 K-팝을 열심히 듣고 뭐 K-드라마를 본다고 할지언정. 저는 그래서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언어를 쓰는구나, 이 상황이 됐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저는 어학원에서 좀 간다고 생각해요. 어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됩니다. 모든 어학원들은 아마 입학하실 때, 입학 수습을 하실 때 레벨 테스트라는 걸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로피안 공통 기준이에요. 모든 어떤 유럽 언어를 배우시더라도 모든 영어의 레벨, 언어의 레벨은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A1은 레벨 가장 낮으니까 비기너죠. 비기너 중이니까. 영어로 치자면 알파벳을 막 떼고 이제 인사말 정도 하는 수준이라고 치면 이게 A1이고요. 그 위에가 A2, B1, B2,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C2는 그 나라의 언어를 외국인이지만 네이티브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눈 감고 들으면 모를 정도로 한다라고 하는 게 C2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거든요. 그래서 어학원에 가보시면 아마도 우리는 그래도 영어를 안 배우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A2나 B1 정도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받으셔서 매월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보거든요. 정기 진단을 잘 받고 레벨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학생들에 따라서 물론 성취도 개인 성취도가 다르겠지만 보통 B2나 아니면 C1에서 수료를 많이 하세요. 보통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는 어학원에 보면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는 반이 A2부터 B2 정도예요. 그래서 이 반이 사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어학원들은 B1, B2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B1 플러스, B1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분화해서 클래스로 구분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어학원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어학원이 숫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저 ILEP하고 ACELS라는 인증이 있거든요. 저거는 아일랜드 이민국 그리고 교육부에서 공시한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안 가지고 운영을 하는 어학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일단 학생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 인증이 없는 어학원을 만약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국하실 때 비자를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저거를 없이 운영하는 어학원이 있다? 그러면 절대 등록하시면 안 돼요. IABP는 정확하게 사실은 인증은 아니고 저게 Interim List of Eligible Programs라고 해서 리스트예요, 리스트. 리스트를 분기별로 이민국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등재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 리스트에 나오지 않는 어학원들은 등록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은 학원을 등록하면 우리가 비자를 안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MEI와 Select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우리 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학원들의 들끼리의 연합체. 자기네들이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셀렉트아이보다 MEI가 훨씬 전통이 오래됐고 더 규모도 훨씬 더 커요. 이 두 단체들이 사실 하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들끼리 연합해서 열심히 아일랜드를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외국 학생들을 아일랜드로 데려오자라는 그런 협의체고 최근에 사실 MEI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MEI 가입된 학교들 6군데가 방문을 해서 저희랑 미팅도 가지고 그리고 또 아일랜드 총리분께서 오셔가지고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면 조금 더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학원을 선택하실 때 학생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텐데 저는 4가지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 필터링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일단 본인의 예산이라는 게 있겠죠. 아까 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어학원 가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 본인의 예산을 설정하시고 그 가격대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산을 훨씬 벗어나고 훨씬 저렴한 데를 찾기 시작하면
뭐 일단 그때부터 좀 힘들겠죠. 두 번째는 학교의 위치. 학교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시티 센터가 좋은지, 아니면 시티 센터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액티비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액티비티라는 거 하는 거는 학교의 수업 외에 밤과 후 활동을 말합니다. 학교마다 액티비티를 뭐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아예 액티비티 프로그램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나는 과외를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런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시험인데 학생분들 중에 이제 아일랜드에서 학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 캠브리지 시험이랑 IELTS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시험 성격이 조금 다른데 IELTS는 보통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진학할 때 보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캠브리지 시험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거는 자기네 그냥 자신의 영어 실력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보통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거든요. 한번 이걸 따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1, A2, B2 있죠. 그 레벨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가서 내가 A1 이번에 C1 시험을 봤다. 이걸 합격했다. 그럼 나는 그 자격증을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IELTS 같은 시험은 우리의 토익 같이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해요. 그럼 필요할 때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실 분들은 나는 시험반이 있는 데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시험반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일랜드 어학원 이건 6개월, 참고로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 과정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6개월 과정에 오후반,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후반이 좀 더 저렴하거든요. 가장 저렴한 것은 300만 원, 한 초중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가 갈 때는 한 5, 6, 70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이제 고가는 7, 8, 900만 원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학생분들께서 중저가에서 중가 때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를 좀 잘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께서 이걸 보고 나면 항상 이 질문을 빠지지 않고 해주시거든요. 도대체 어학원들이 왜 가격 차이가 나나요? 저는 지금까지 본 걸로는 제가 분석하는 걸로는 이거였어요. 맨 처음 일단 위치입니다. 어학원이 시티 센터에 있느냐 혹은 시티에 보면은 우리도 왜 보면 서울이 시티 센터라고 하면 사실 뭐 시청 쪽이 센터는 센터겠죠. 하지만 강남 지역에 뭐 청담동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부천이 있죠. 그리고 또 강북도 있고 있죠. 모든 도시 다 마찬가지예요. 더블린도 시티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 좀 럭셔리한 동네, 안전한 동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은 어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티 센터를 조금 벗어나서 약간은 뭐 위험 지역하고 멀지 않은 곳, 그렇죠? 뭐 거기 가면 땅값이 저렴하겠죠, 아무래도 렌트비가 저렴할 거고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소형 어학원은 좀 가격이 저렴한 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시설과 규모예요. 어학원이 아무래도 크다는 얘기 자체가 학원 자체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이나 비용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운영이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 정원수가 많을 거예요. 학생의 전체 정원수가. 전체 정원수가 많으면 왜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좋냐면 일단 다양한 국가에서 학생들이 올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적 비율이 연중 고르게 운영될 가능성의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소형 어학원일수록 전체 정원이 작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 시즌에 어떤 국적이 빠지기만 해도 다른 국적이 막 도미넌트하게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큰 학교일수록 국적들이 좀 그걸 고르게 유지하는 경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교사진과 임직원인데요. 아무래도 큰 학교일수록 큰 규모의 조직일수록 직원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해요. 가르치는 일도 하고 수속하는 업무도 하고 학생 서비스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학교일수록 다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셉션에 일하는 사람은 리셉션 업무를 하고 학생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만 가르치고 그리고 또 액티비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액티비티 전담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서비스 측면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훨씬 퀄리티가 높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저는 학교의 가격 차이를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면서 어학원, 유학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섞어서 많이 썼는데 가끔 이걸 혼동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원이 뭐고 유학원이 뭐고 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도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어학원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해외에 가셔서 공부하는 그 연수기관 학교죠. 랭귀지스쿨 학교고, 유학원은 지금 저희처럼 여러분들이 그 어학원을 가실 수 있도록 중간에서 어학원을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같이 여러분이 도착하셨을 때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정착하는 걸 도와드리고 여러분의 유학생활을 지원해주는 곳이 유학원입니다. 제가 유학원을 좀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학생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유학원 이용하면 오히려 더 비싸다. 다른 말로 유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에다가 내가 직접 연락을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렇죠? 이메일 바로 보내가지고 등록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등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십니다. 이번에 제가 AMI 가서 이제 관계자분들 만나고 왔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학원이 있잖아요. 아일랜드 어학원이. 그 어학원이 아일랜드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 그 어학원은 아일랜드에 있으니까 전 세계로부터 학생을 받고 싶겠죠. 근데 그 영세한 하나의 조그마한 어학원이 어떻게 뭐 아랍에미레이트며 남미, 브라질이며 멕시코며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 세계에 있는 유학원들과 협업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냐면 어학원은 항상 공시가, 흔히 말하는 마켓 가격이죠. 소비자가를 항상 발표를 해줘요. 연초에. 그래서 너네 이 가격으로 다 팔아라. 라고 해서 그 가격을 주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 가격을 받아가지고 학생들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가격을 받으면 저희는 소개를 해드렸다는 명목으로 학교로부터 어느 정도의 커미션을 받고 영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연락을 하더라도 학교가 만약에 그거를 닦아서 해버린다면 저희로부터의 신뢰를 잃겠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마켓에 있는 모든 유학원들의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다 보니까 어학원들도 최소한 유학원하고 일을 하고 있는 어학원들은 학생이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가격을 더 싸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유학원을 이용하게 되시면 어차피 여러분이 내신 분은 학교에 내신 분이나 저희를 통해서 내신 분이나 같은 학비를 똑같이 내실 거예요. 학교가 정한 그 마켓 가격. 대신에 아까도 이따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시티투어라든지 공항 픽업 서비스라든지 유심카드라든지 이사 서비스라든지 지금 이런 상담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저희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학원에 따라 다르지만 유학원 이용하면 더 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끔씩 유학원에서 상담을 해야지만 가격을 알려준다 라는 걸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유학원들은 사실 이게 사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가격을 알아보시러 이제 정보를 찾으러 이제 그 유학원들 막 사이트를 돌아보실 텐데 대부분의 유학원들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어학원에 대한 나라에 대한 정보, 어학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가격 정보를 보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 일단 처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연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컨택을 하면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방문 상담을 오셔라. 그리고 뭐 안 되면 전화 상담이라도 하셔라. 그래서 방문 상담을 유도한 다음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본인들의 사무실이죠. 거기 오게 만들어서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그거부터가 모르겠어요. 그 방식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어떤 자기가 일하고 있는 영업자원 사람을 불러서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뭐 정보를 일단 불투명하게 공개를 했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하는 행위 자체가 뭐 아주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사이트에서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학원의 정보와 모든 어학원의 가격을 그냥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일단 소비자분께서 뭐 모르는 정보는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만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시나요? 그리고 저희 그거 알려드리면 되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이 학원 꼭 등록하세요. 다음 주에 여기 프로모션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등록 결정 꼭 해주세요. 이런 말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지금 스크린샷을 떠왔는데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요. 로그인도 필요 없어요. 그냥 클릭 몇 번 하시면 이리로 다 오실 수 있어요. 모든 저희가 일단 계약하고 있는 최대한 많은 어학원과 저희는 계약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약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어학원과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개수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모든 어학원의 정보를 보실 수 있고, 만약에 프로모션이 저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모션 가격도 다 공개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프로모션이 진행되는지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학교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셔야 하는 정확한 가격들, 어떤 세세한 항목들을 다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촬영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그 학교의 영상, 그리고 밑에는 사진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아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진행이 좀 해볼게요. 이게 좀 무언 주제예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일랜드 결정하실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숙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숙소와 장기 숙소로 나뉘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단기 숙소는 여러분들이 아일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지내시는 숙소를 단기 숙소, 잠깐 지내시는 숙소를 단기 숙소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 숙소는 이제 단기 숙소를 빠져나와서 나머지 생활, 나머지 연수기간 동안 쭉 오랫동안 생활하는 숙소를 장기 숙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쉐어하우스 있잖아요.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하는 그걸 생각하시는 건 편할 것 같고, 단기 숙소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숙소 만약에 어학원을 등록하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학원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어학원 연계 홈스테이나 기숙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기간은 물론 학생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인데 보통 대부분 학생분들은 약 4주에서 8주 정도를 선택을 하세요. 왜냐면 그 정도 기간 안에 이 장기 숙소를 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4주 안에는 조금 빠듯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그렇지 않아요. 집이라는 게 사람 따라 다 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무조건 언제 예약을 몇 전에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가격은 대략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입니다. 약 140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되겠죠. 4주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학원 등록을 안 하시거나 혹은 숙소 비용, 초기 숙소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시티에 있는 호스텔 같은 경우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호스텔은 이제 뭐 단점이라면은 뭐 다인실이죠. 도미터리라고 하는데 12인실, 14인실 이런 데에서 생활을 하시는 건데, 장점은 대신에 시티센터에 있기 때문에 집을 알아보고 다시 다니시거나 할 때 좀 용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과 지내는 환경이니까 본인 성격이 좀 쾌활하시고 누가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숙소는 저기에 사시면서 이제 직접 알아보시는 집이에요. 쉐어하우스는 우리 알고 있죠? 외국인들과 같이 사는 환경이고, 나의 방 하나를 내가 렌트해서 사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공동 환경 있죠? 주방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거실 같은 것을 함께 쉐어하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방에 따라서 이제 좀 나뉘어요. 방을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느냐, 2인실, 3인실 같은 형태를 같이 쓰느냐, 아니면 방 하나를 내가 온전히 나만 쓰느냐에 따라서 쉐어룸이냐, 싱글룸이냐로 나뉘어요. 물론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이에요. 그 단독으로 쓰는, 전체를 단독으로 쓰는 거고, 방이 하나만 딱 달려 있으면 욕실 따로 있고, 이런 거는 이제 1,000유로 이상이 넘어가고, 매물도 사실 좀 많이 없기도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쉐어하우스에서 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티센터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싸지고, 집 컨디션이 좋을수록 비싸지고, 시티센터에서 좀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본인의 상황이나 뭐 여건이나 일을 꼭 해야 되고, 난 일이 센터에 있다 라고 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돈 조금 더 내더라도 시티센터 근처에서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는 일보다는 그래도 좀 떨어진 환경이라도 나는 좀 좋은 집에서 싸게 지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좀 멀리 떨어졌더라도 집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통해서 얻게 되시는 홈스테이와 기숙사에 대해서 환경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 좀 준비해봤어요. 홈스테이는 대략적으로 저게 전형적인 아이리시 하우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미디택치드라고 부르는데, 우리 예전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게 한지붕에 두 가정이 있어요. 항상 저렇게. 지붕은 똑같이 쉐어를 하는데, 집이 저렇게 댄스 하나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저게 아이리시 전형적인 하우스고, 이렇게 방 하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서 주방에서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아침, 저녁이 제공이 되고요. 주말은 보통 삼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튜던트 레지던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학생 전문 숙소예요. 요거를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학교도 다 이런 전문 회사예요. 숙소 전문 회사들이랑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예약 신청을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위탁 계약을 해서 학생분들 일로 배정을 해드리는 방식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시설이 굉장히 좋죠. 학생 숙소의 또 다른 장점은 시티센터에 있거나 시티센터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반면에 홈스테이는 아무래도 주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시티 외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시티센터에 있는 반면에, 그래서 통학이 걸리는 거리가 보통 아무리 가까워도 30분에서 약 한 1시간 정도까지는 걸려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반면에 이제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시티센터에 있거나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이거는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 학생분이신데, 지금 사진 보이세요? 학생분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떤 어학원을 등록하시고 그 어학원을 통해서 소개받은 홈스테이에 도착하셔가지고 하시자마자 바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일랜드 홈스테이 요거 보시고 혹시 모든 아일랜드 홈스테이들이 내가 이런 환경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홈스테이가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학생분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결이 되셨고, 아일랜드가 집이 좀 워낙 열악해요. 그 집 사정이. 학생 수가 일단 적은 것도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가불관계가 바뀌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집과 정놈이 왕이에요. 홈스테이도 우리들은 분명히 내가 가는 손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우리를 절대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너네가 돈을 내긴 냈지만 아일랜드와 영어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들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밥 정도 해주고 방을 내주는 거다. 라는 약간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학생분께서 이거 가봤는데 방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에요. 서 있을 수도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사실 여러분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학교 혹은 어학원 그리고 이런 숙소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를 이용하셨을 때는 학교와 직접 소통을 절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보통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컴플레인 스페셜리스트라고, 저희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저는 정확하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학생분께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시고 당황스러우시니까 학교 리셉션을 찾아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언어의 소통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어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자기들은 자기 방어를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무리 학생이지만 저희는 그 학교의 파트너잖아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그 호소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해봤다 보니까 좀 더 프로페셔널한 톤으로 학교를 설득시킬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시면 학교랑 절대 바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요. 그럼 저희가 학교와 커뮤니케이션해서 문제를 풀어드리겠다. 더블린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집 찾는 방법 설명드릴 때 이게 참고가 되실 거예요. 더블린, 요거는 전체 지도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너 더블린, 아우터 더블린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너 더블린, 그러니까 더블린 중심 쪽이죠. 는 다 이렇게 구역마다 D 다음에 숫자를 달고 있거든요. 주소 보시면 항상 제일 뒤에 D면 이렇게 숫자를 달고 있을 거예요. 이 특징은 저 중심을 기준으로 강이 하나 흘러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리피강이라고 있는데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기점으로 강의 북쪽은 홀수를 가지고 있고요. 강의 남쪽은 다 짝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 여기가 딱 중심인데 이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번호가 작고요. 그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번호가 커집니다. 그래서 집을 보실 때 뒤에 주소 더블린 몇인지만 봐도 아 이게 북쪽이다 남쪽이다? 혹은 시티에서 얼마나 멀다 가깝다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은 거는 더블린의 대표적인 흔히 말하는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을 찾으실 때 만약에 저희를 이용하셨다면 그
집 서칭 하실 때 주소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저희 현지 직원이나 저희가 확인해보고 여기는 가급적이면 안 가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더블린이 워낙 작은 데다가 좀 이렇게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쪽 위험해서 이 골목을 두 블럭만 지나가면 괜찮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역이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사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 찾는 방법은 크게 한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실 이용하시는 방법이 1번과 2번이거든요. 다프트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알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동산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있는 렌트 관련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카톡 정보공유방이 한국인들끼리 쓰는 정보공유방이 있어요. 더블린 같은 경우는 약 1,200명, 1,30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또 학교 친구들로부터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학원에 보면 광고 표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다프트랑 페이스북에서 집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다프트라는 사이트예요. 보시면 주소 보이죠? daft.i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뷰잉을 가셨을 때, 뷰잉 약속이 잡혀서 뷰잉을 가셨을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집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매물은 적고 사람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경쟁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뷰잉 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국가 의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가는 다음에 여기 무조건 획득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좀 치사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면 일단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그렇게 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지역은 처음부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말씀 나누시고 저희가 여기 좀 피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셔서 아까 보여드렸던 집 중에 막 9명, 10명 사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은 아마도 보나마나 파티를 굉장히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들 9명이 모여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집인지 아닌지, 그리고 친구를 좀 초대해서 내 방에 초대해서 데려와서 자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면 거기서 싫어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서로 다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집들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털알레르기가 있으면 또 살기 힘들 테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공과금 중에서 특히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겨울에. 집들 중에 가스나 전기로 보통 이제 난방을 하는데 특히 전기로 난방을 하는 집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겨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겨울에 너네 난방비 얼마 정도 나오니? 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가끔씩 보시면 아까도 거기 레노베이션 한 집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방 2개짜리, 3개짜리 집인데 학생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거실을 막 이렇게 커튼 달고 해가지고 거실을 방처럼 신문 놓고서 방 하나 더 만들려고 이렇게 개조해서 쓰는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아이랜드 주거공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동의하에 합의하에 좀 낮은 렌트비를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서로 괜찮으면 본인 판단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줄 때 디파짓이랑 석달 방세를 줄 때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서면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사인을 받아둘 수 있는 걸 꼭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을 붙이실 때도 현금으로 드리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를 해드린다든지 해서 그리고 거래 기록이 남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우선 저희는 수속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별도의 유학 비용, 수속 비용, 회원가입 비용 이런 것들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격은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보셨던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학교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는 그 프로모션 가격대로일 거고요. 거기다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프로모션 저희 오늘 오셨던 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가격까지도 다 추가적으로 다 제공해서 등록해 줄 거고요. 그리고 할인가 혹은 저희가 요새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보상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셔도 저희 링스파를 통하시면 최저가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최저가 보상제를 해서 최저가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도착을 하시면 아이랜드 도착하시면 공항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공항 픽업을 나와서 여러분들을 숙소로 모셔다 드릴 거고, 그때 유심 카드를 제공해 드려서 바로 휴대폰 개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유심 카드는 참고로 20유로가 충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20유로냐면 저희가 사용드리는 그 유심 통신사가 그 20유로를 충전하면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 혜택을 주는 통신사예요. 다른 통신사는 그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통신사를 골라서 20유로 충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최소한 데이터 걱정 없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20유로씩 충전을 하시면 같은 번호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매일 데이터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일랜드는 후불제가 아닌 선불제 방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시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저희 현지 직원분께서 시티투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사도움 서비스도 단기간에도 장기간으로 이사하실 때 한 번쯤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사도움 서비스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간헐적이긴 하지만 제가 출장을 아일랜드로 가거나 할 때 현지에서 저희 링고스파이 회원 정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저희의 메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수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궁금증이나 문제나 사고나 어떠한 어려움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생기더라도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경험과 경력과 그리고 저희 서비스 마인드를 살려서 여러분들께서 안전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교적. 현재 도착하고 나시면은 이런 류의 도움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링고스파이너 수습부터 현지 케어까지 개척자들의 성공적인 어학 연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설명회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별도로 제작한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링고스파이 자체에 제작을 한 가이드북이고 소리정착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일랜드에 가서 필요한 알면 꼭 좋을 단어들 모음집이라든지 그리고 IRP를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은행 계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은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초기 정착하는데 문제 없다 싶게끔 그런 모든 정수를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제가 아일랜드에서 식당을 오래 했다고 그러잖아요. 식당도 여러 군데 일을 했는데 그때 실제로 사용했던 제 CV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워드 파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Q&A 할까요? 네.